자, 안녕하세요. 굿모닝 작전, 6부 시작합니다.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VI 들어갔죠. 포스코 퓨처엠이 많이 올랐고, 제가 하이닉스 팔지 말라 그랬죠. 네, 하이닉스 팔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지금 20만 9천원, 3% 올랐고, 그리고 삼성전자도 오늘 한 3% 올랐어요. 그죠? 오르고. 또 하나 이제 많이 오르는 게, 시장에서 보면, DI, 예, 요 반도체 종목이죠. DI. 그쵸? 예, 그리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도 27만 5천원 올라오면 된다 그랬잖아요. 28만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떤 날이냐? 일단은 이런 게 있었어요. 예. 뭐가 있었냐면,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골드만삭스에서 예. 한국 주식 사라. 예. 요런 내용이 하나 있었고, 골드만삭스에서. 그리고 오늘은 이제 외국인 매수예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어디로 들어오는 거냐면, 그러면 IT 반도체 들어오고, 자동차 들어오고, 그 다음에 2차 전지도 들어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상대적으로 그동안 올랐던 이제 조선, 뭐 예를 들어서 조선, 뭐 방산, 뭐 전력, 원전, 뭐 전력, 바이오 다 부진하겠죠. 그쵸? 그리고 이제 개별이 뭐가 있냐면은 이제 이런 부진이고, 그 다음에 개별로 봤을 때 이제 엔터가 있죠. 요거는 이제 개별이에요. 요거는 이제 주춤, 요거는 개별, 그리고 요거는 네, 시장. 요렇게 3등분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주는 뭐냐면은 실제적으로 놓고 봤을 때 주는 삼성전자가 이렇게 5만원대로 팍 들어오는 거예요. 하이닉스가 올라오는 거고, 그쵸? 그리고 이제 좀 빠진 종목 중에서 이제 바이코리아 성격이니까 뭐 삼성전기가 이렇게 올라오고, 이노텍이 4% 올라오고, 이런 게 이제 시장의 힘이에요. 그리고 낙폭관련에서 2차전지에서 SDI가 5%가 오르고, 이쪽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뭐 시장 관점이 되는 거고. 나머지 이제 이쪽에도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없잖아 있어요. 자동차도 보면 이게 잘 보면 그냥 티가 안 나는데 현대차가 1%, 기아가 1%, 현대 위아가 지금 4% 움직이죠. 예, 그런 게 있고, 또 철강에서도 현대제철, 예, 뭐 이렇게 포스코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되게 의미가 있죠. 아마 원화 환율은 조금 내려가지 않을까요? 조금 안정적이고.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장은 거의 원웨이예요. 원웨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양매수잖아요. 예. 오늘은 금융투자 연기금도 오랜만에 들어오고, 선물에서 벌써 7,000개야. 예. 그러면 이건 되게 오늘 장은 뭐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동조화의 느낌이 있어요. 코스닥이 빠지는 건 제약바이오 빠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제가 이번 주도 고점을 열어놓고 보라 그랬는데, 보시면 주가 지수가 여기서 이제 주봉이거든요. 연 지수를 뚫어버렸습니다. 그럼 어쨌든 시장은 위쪽으로 열어놓으면 되고, 시장 관점에서는 좀 편하게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마 관심주로 드렸던 종목 중에서 관심주로 드렸던 종목 중에서 100% 50% 올라간 종목이 스루 빽빽해요. 뭐 로보티저도 50% 올라갔고, 현대건설은 뭐 57%까지 갔고, 로보티저 뭐 70%, 가온저스익 했는데, 지난번에 이제 한번 단기적으로 20% 올랐던 DI도 지금 16,000원 아닌데 오늘 엄청 세죠. 그리고 며칠 전에 제가 아마 테스를 말했을 거예요. 테스.
한 지난주 정도가 되는데 5월 13일이네. 테스도 이때 가격으로 다시 왔어요. 여기 보시면 어디 갔어요? 그쵸. DI가 지금 이렇게 세게 들어오고 이오테크닉스가 15만원대. 테스가 어디 갔어요? 네, 지금 약간 윗꼬리는 달립니다만은 요렇게 들어오죠. 그렇게 되면 시장은 약간 뭐라고 이야기하죠? 조금의 결의 변화를 가져와요. 이제 시간이 1시간 정도 지났으니까 오전에 치고 가던 애들은 윗꼬리가 좀 달리고 또 오전에 빠졌던 애들이 좀 붙이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가 3% 이상 움직이는 날은 무조건 집중을 해야 돼요. 네. 삼성전자가 3% 이상 움직이는 날이에요. 이거는 이제 찾아야겠죠? 골드만삭스의 레터를. 봅시다. 뭐라고 했는지. 여기 기사가 하나 나와 있는데, 매수 권고라는 레터인데, 저평가 상태다. 외국인 지분율도 낮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한국 지금이 상승세 시간이다. Korea time for upside is now라는 보고서가 나왔네요. 그리고 6월 3일 대선에 대한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기업 지배 구조 계획과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초점을 다시 맞춘 촉매제가 될 것이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에 대한 매수를 권고했다. 세계 경제의 민감성에도 불구하고 올해와 내년에 12% 정도의 수익 성장이 예상된다. 주가 수익 배율은 대략 8.5배, 미국의 반토막 정도 되거든요. 싸다. 그리고 MSCI 비중보다 낮다. 할인돼 상당히 디스카운트 되어 있고 지금 외국인의 한국 주식에 대한 지분율은 30%가 깨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원칙적, 어찌 보면 가장 원론적인 내용인데 코리아 타임 포 업사이드 나우라는 보고서네요. 그래요? 네, 코리아 타임, 네, 코리아 타임, 네, 업사이드 나우, 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사실 근데 외국계 보고서 하나 때문에 이렇게 움직인다는 게 좀 어이가 없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런 결과론적인 관점에서 매수가 들어오니까 나쁜 건 아니죠, 여러분들. 그죠? 예. 그러면은 골드만삭스가 사는 종목을 봅시다. 골드만삭스가 사는 종목을 봐야지. 그러면 말만 하고 짰을 때 뒤통수 치면 안 되잖아요. 골드만삭스가 사는 종목을 보면 되지 뭐. 우리는 그런 거 잘해. 골드만삭스? 예. 그러면은 골드만삭스가 사는 종목을 보자고. 예. 그럼 되죠. 예. 당일은 안 잡혀요? 당일이 집계가 안 되는구나. 잠깐만 있어봐요. 이게 어디 있더라? 있어봐요. 이 실시간이 봐봐. 실시간이 5월 28일. 맞네. 그러면은 지금 골드만삭스 보이세요? 골드만삭스가 사는 종목이에요. 예. 골드만이라고 했으니까 뭐 믿든 말든 골드만삭스가 한다고 해서 뭐 다 오르는 건 아닌데 기왕이면 봅시다. 골드만삭스가 뭐 사는지. 하이닉스를 사고 좀 키워드릴까요? 예. 하이닉스를 지금 매수하고 있고 로템을 사네요. 대주산업 뭐야 이거? 한화를 좀 사고 있고 한화, 현대제철. 그래도 골드만삭스가 사는 종목은 다 오르네요. 지금 현재 시프트업이 있고 이는 안 올랐고, 삼성전자도 사고 있고,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 예, 삼성전기. 조금 더 볼까요? LG전자 들어오고, 크래프톤 들어오고,
JYP 들어오고, 그죠? 다 빨간색이죠? 일렉 들어오고. 파는 거는요? 파는 건 봐야지. 현대건설을 팔고, 삼성을 파네요. 이 사스들 봐라. 근데 요거는 별로 도움은 안 되겠다, 여러분들. 그죠? 골드만삭스가 한다고 해서 골드만삭스의 창구로 들어오는 게 이는 창구로 들어오는 거고, 그쵸? 창구로 들어오는 거고, 뭐 그렇게 나왔는데 원문을 조금 더 볼까요? 장 어차피 오늘 올라가는 장이에요. 신경 안 써도 돼요. 지금은 배터리가 올라가는 시간대라서 지금 이거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이노텍 같은 거 올라가는 거 보시면 6% 올라 버리잖아요. 확 쇼커브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은 배터리가 핵심이 아니에요. 그냥 시장이 핵심이에요. 예, 시장이. 어차피 50% 30% 빠져가지고 30 오르는 거는 핵심 뭐 표현에 따라 다른데 오늘은 사실은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뭐 섹터에 따라 다른데 뭐 그런 게 핵심이죠. 잠시만요. 야, 엄청 센데 이거. 며칠 전에 여러분들 리노공업 같이 공부했었죠? 예. 요것도 엄청 센 거고. 지금 이거는 미친 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프로그램 매수예요. 이게 골드만삭스 리서치에 있을 텐데 어디 있는겨? 뭐 어디 있는겨? 오늘 며칠이에요? 5월 코리아 어디 있는 게 코리아? 코리아 어디 있는겨? 코리아 28페이지에 있어요? 어디 있는겨? 이 18일자 리포트가 안 보이는데? 리포트를 쓴 게 아니라 그냥 뭐 이야기를 떠든 건가? 뭐 했대 어쨌든
예, 했대. 어디서 나벌렁거린겨, 이게? 안 보이는데. 자네 어디서 가져왔는가? 27일날? 그래. 뭘 번역기를 돌려요? 번역기를 공부를 해야죠. 아이씨. 그러면 실력이 안 늘어. 실력이 안 는다고. 조금이라도. What if the strong upside from potential MSCI DM reclassification and the narrowing valuation discount 요거네. 요거라 요거. 예, 같이 한번 봅시다. 이건 2월 22년인데? 에이, 이거 아닌데. 에이, 했대. 예? 했대. 그냥 한국 주식이 저러하니 한국 주식 비중을 좀 늘려보시오라고 했대요. 그만해요. 뭐 나 도저히 못 찾겠어요. 뭐 나중에 아마 텔레그램에 올라와 있을게요. 그래도 제가 좀 끈질긴 게 있거든요. 이 원문을 이렇게 찾고 싶지. 근데 억울해서 안 되겠는데. 잠깐만요. 내용은 별거 없어요. 그냥 밸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하니까 뭐 실제적으로 한국 주식이 좀 살 때다. 지금 마침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오늘 굿모닝 작전 시작을 합니다. 제대로. 마침 지금 보면 미국 증시가 이제 요렇게 해서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예 신고가를 갔어요. 역사적 신고가로. 그쵸? 마이크로소프트 역사적 신고가를 갔고, 엔비디아가 이제 내일 새벽에 실적 발표할 거고, 테슬라가 지금 360달러까지 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갔으면 메타도 같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뭐 사실 그 유럽 이슈도 있긴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는 이렇게 못 땡겨요. 어쨌든 밤새 미국 증시가 나스닥을 이렇게 다시 19,000선 위로 땡겨놓고 지수 관점에서는 20,000선 갔다 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8,000포인트 오르면 되거든요. 그쵸? 그래 놨고 반도체 지수는 조금 더딘 거고 S&P 500 지수도 6,000선까지 갔다가 지금 5,900이니까 한편 놓고 보게 되면 되게 잘 올려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신고가예요. 460달러, 3조 달러. 신고가까지 갔고 이 내용에는 이제 아시겠지만은 상당히 많은 시장의 어떤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걸 올라갈 수 있는 뭐 엔비디아가 54조를 투자한다든지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쵸? 뭐 등등등 있습니다. 예, 등등등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미국 주식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해서 되게 들어왔고 테슬라도 지금 가만히 보시면 테슬라 주가가 360달러예요. 테슬라 주주분 계시잖아요. 앨런 머스크가 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앨런 머스크가 거의 뭐냐면은 거의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의 이제 자기 일에 집중하겠다. 앨런 머스크가. 그래서 이제 도제 자리에 내려온 거잖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오늘 아침에 잠깐 여러분들 그 자율주행에서 SOS를 움직였을 거예요. 약간 미미하지만은. 그죠? 근데 그거는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6월 달에 가장 큰 테슬라의 이슈가 바로 로보택시잖아요. 로보택시. 그쵸? 로보택시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텔레그램에도 올려놨는데
요 중국 로보택시 포니가 지금 폭등을 했잖아요. 뭐 작은 기업이긴 한데 시가총액 70억 달러니까 작은 회사긴 해요. 거래량은 대략 1700만 주, 21달러짜리.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중국 기업이긴 한데, 뭐 미국에 상장된 4달러짜리가 순간적으로 지금 25달러면은 4달러짜리가 다 5배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 6월 달에는 이제 자율주행이 되게 핵심이고, 자율주행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실제적으로 뭐 수혜가 되는 거는, 그거는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데, 그거는 삼성전자도 해당이 되고 하이닉스도 해당이 되고 다 해당이 돼요. 여기에 이제 뭐 그것 때문에 자율주행 때문에 삼성전자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관점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가 요렇게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올라와 있고, 우리나라 지수 기준 놓고 봤을 때는 지수가 지금 2680이에요. 2700도 볼 수 있는 이런 장에서는 가장 큰 핵심 중이 뭐였냐면, 어쨌든 간에 감산 효과가 있긴 있는데 디램 가격 자체가 계속 오릅니다. 예. 그쵸. 요 이제 굵은 노란 선이 DDR5 16GB고, 요 약간 DDR4 8GB짜리가 회색인데 오르잖아요. 그 다음에 싸구려 DDR4 16GB가 가파르게 오른단 말이죠. 중국 자율주행 회사래요. 포니 AI. 자, 그런 식으로 오르게 되면은, 뭐, 여기 아시겠지만은, 물론 나쁜 내용들도 있어요. 어떤 나쁜 내용이냐면, 반도체한테 중국은 계속 위협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침에 우리 현님들한테는 다 하던 이야기인데, 중국의 주요 Chinese memory maker expect to abandon DDR4 manufacturing. 그러니까 중국의 주요 반도체 제조사가 DDR4의 제조를 어벤들 한다는 거예요. 어벤들 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서 it's now prioritized DDR5니까 DDR5 쪽에서 이제 집중한다는 내용이거든요. 최근에 하이닉스도 DDR4는 이제 많이 나네요. 이건 위협입니다. 중국의 CXMT가. Phase out DDR4 memory for server and PCs by the middle of next year. 내년 중반 정도가 되면 PC라든지 서버에 들어가는 DDR4를 페이지 아웃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한편으로 놓고 보면 메모리 시장에서 놓고 봤을 때 중국의 입지가 엄청 높아진다는 거고, 그럼 이거는 삼성한테 하이닉스한테 또 위기가 될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건 이제 반도체 업황을 바라보는 거고, 중요한 거는 오라클이 엔비디아 칩을 비싼 GB200 40만 개를 구매한다는 거, 요런 것들이 이제 엔비디아 측면에서는 되게 호재가 되는 거고, 스타게이트. 엔비디아가 호재가 되게 되면 당연히 하이닉스한테도 호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뭐 어떻게 보게 되면 시장 관점에서는 역시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안 가지만은 지수를 이끄는 결이 되는 거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움직이게 되면은 직간접적으로 그냥 메모리 관련주들이 움직여요. 뭐 그게 힘은 조금 약할 수 있겠지만은 뭐 이오테크닉스가 되든, 그러니까 지금 뭐 리노공업이나 뭐 한미반도체나 뭐 이런 거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많이 안 간다 하더라도 뭐 복합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안 간 건 안 간 거지만 갖고 있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한번 봐보시고, 또 하나가 이제 다음 6월 달에 바라볼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똑같은 건데 이 재료가 참 잘 그렸는데, 이 중국 제조 2025가 2015년도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중국의 제조업을 25년 올해까지 13개 분야에 있어가지고 세계 1위가 되자는 게 중국 제조 2015예요. 그래서 요게 있어가지고 2017년도, 2018년도에 트럼프가 제1차 무역전쟁을 이끈 겁니다. 그죠? 맞죠? 2015년도 정도에 중국이 향후 10년을 바라보면서 13개 분야에 대해서 전 세계가 되자고 천명한 게 중국 제조 2025예요. 그러면서 트럼프는 2017년도에 하웨이가 중국의 미국의 국방성 펜타곤을 뭐 하웨이 부품 CCTV 장비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군사 안보 위협이라는 핵심적인 내용을 두고 시장 표면적으로는 미국의 무역 적자를 언급하면서 제1차 무역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왔어요. 지금 2차 무역 전쟁은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적자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결절 군사 안보 이야기인데 지난 10년 동안에 보시면은 세계 1위 오른 기업들은 전기차는 비아디가 한 달에 45만 대를 팝니다. 이제 50만 대를 팔죠. 테슬라는 한 달에 15만 대도 못 팝니다. 전세 1위가 됐고 중국의 유니트리는 실제적으로 지난 주말에는 허접하다 하더라도 어느새 격투 로봇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아틀라스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를 테슬라가 따라온 것처럼 중국의 유니트리도 이렇게 많이 따라왔고 중국의 배터리 CATL은 전 세계 점유율 38%를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드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5G 통신 장비 1위 회사는 바로 화웨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첨단 산업은 중국이 다 가져갔고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미친 듯이 하는 게 뭐냐면은 뭐죠? 원전이죠. 그런 것도 그래서 크게 보면 원전이나 이런 것 자체는 원전 기기가 제일 많은 게 미국, 그 다음 중국, 프랑스 이렇거든요. 반도체도 그러니까 이 가만히 보시면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당연히 다 중요하지만은 이 모든 걸 구현할 때 가장 필요한 거는 다시 반도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때려잡는 거예요. 로봇은 종국에는 왜 그러냐 하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왜 얘들한테 격투를 시키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군사 로봇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향후에 만약에 이런 미래를 가지고 투자할 때는 이미 중국이 점유율을 갖고 있는 종목들은 사실 어렵어요. 그럼 미국하고 중국하고 피 터지게 싸우는 게 바로 반도체, 로봇, 방산, 뭐 우주 이런 거예요. 우주는 근데 먼 이야기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오게 되게 되면 방산으로 연결된 로봇, 그 다음에 반도체, 그렇죠. 그게 바로 AI죠. 그럼 그 사각지대에 갖고 있는 관점에 놓고 봤을 때 여전히 시장이 다시 정상적인 자리로 올라오는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한국에서는 반도체가 주가 되는 거죠. 주가 된다는 말은 그렇고 좀 올라가는 그림이 되는 겁니다. 요게 딱 잡아주니까 그러니까 2차전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전 오늘 뭐냐면 시장은 물론 뭐 누가 따라겠죠. 시장은 시장 관점에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면서 땡기는 거고 여기에 어제 측면으로 이제 최근에 너무 많이 빠진 기술적 반등 수준에서 2차전지가 들어오는 거고. 근데 골드만삭스의 저 보고서에는 약간의 오해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게 어차피 한국 놈이 적었을 거예요. 예? 골드만삭스 한국 애가 적었을 건데 한국을 잘 아는 놈이거든요. 봐봐요. 이거는 골드만삭스에 있는 한국을 잘 아는 애가 리포트예요. 딱 봐도 그렇죠. 양키가 아니야. 까만 머리야. 지가 어떻게 뭘 알고 정치를 논하며 지배구조를 논하며 밸류업을 논해요. 예? 삼성 바이오로이스의 바이오에피스 내 유튜브로 보나? 바이오에피스를 논하고 LG화학의 EB를 논하고 하나요로스 S의 유상정제를 논하겠냐고. 이거 까만 머리야 이놈 자식 이거. 까만 머리야 이 자식 이거. 까만 머리야 이거. 근데 이거 가만히 봐봐요. 이거는 약간 기존의 업황 보고서랑은 틀려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누구나 할 수 있는 내피셜 부양책을 펼 수 있지 않겠느냐. 뭐 밸류업 정책도 다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지배구조 개편은 늘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인데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모노발식 그 재벌 구조니까 하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지배구조 개편은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염두에 둔 발언도 돼요. 상법 개정안 포함해서 삼성생명 법안. 자, 그런 상태에서 이미 삼성이 움직였고
상법 개정안 들어가면 안 되니까 미리미리 돈을 까버렸죠. LG, 하나 전부 다 포스코까지. 눈치 깐 거지. 얘네들은 벌써 줄 선 거죠. 누가 대충 될 줄 대충 감안하고 뭐 TV 토론에 볼 필요도 없이 대충 감안하고 배팅 들어간 거고. 그런 상태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 그 밑에가 이제 약간 매크로 지표예요. 앞다리는 필요 없고 한국이 지금 성장률이 12% 정도 된다. 근데 지금 주가가 선행 PR이 8.5배밖에 안 된다. 그 다음 앱에서 CI 대비 30% 할인된 상태다. 외국인 비중이 역사의 저점 수준이다. 지금 현재 30% 미만. 대한민국 주식 비중으로. 그 다음에 원화가 강세 흐름이다. 그러니 약간 요런 거죠. 예. 요런 내용이에요. 아, 이게 그러니까 뭐 지수를 뭐 막 예를 들어서 폭등시키는 그런 요인은 아니지만은 굳이 주식을 팔지는 마라. 응? 팔지는 마라. 어차피 대선 끝나고 나면 새롭게 부양책을 펼쳐가지고 이 부양책은 결정적으로 원화 강세 요인이거든요. 원화 강세 요인이니까 원화 강세니까 환손실 작년 6% 받지만은 그 다음에 지금 비중도 낮으니까 비중 조금 늘려도 상관없다. 상관없고 그러면 한국 주식 비중을 사니까 이는 프로그램 매수를 유발해서 골라 사지 말고 시가총액 종목 중에서 많이 빠진 거 사라. 그러면 그게 뭐냐? 한국 주식 주요 수출 중에서 데이터가 제일 나쁜 섹터. 그게 뭐냐? 그냥 이렇게 섹터 논하지 말고 많이 빠진 거 그냥 사놔라. 여기에는 뭐 자동차도 있을 거고 정유도 있을 거고 석유화학도 있을 거고 예 그냥 섹터를 논하지 말고 그냥 비중 조절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럼 이제 제일 높은 게 반도체 사는 거고 조선 같은 경우 어차피 외국인들은 지금 다 틀린 거고 쇼커브 나온 거고 기관들이 사서 올렸으니 얘들은 어차피 쇼커브 나와서 안 거고 그러면 반도체 비중 다시 늘리고 삼성, 하이닉스 사고 철강 2차전지 다시 사두란 이야기거든. 밸류업이니까 그렇죠 시즈탱크님 자동차 다시 사고. 그럼 오늘은 이제 이 보고서가 핵심이 아니다 하더라도 시장 관점에서는 어디 갔냐? 네. 시장 관점에서는 이제 바닥을 찍는 게 핵심이에요. 예. 삼성이 바닥을 찍고 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탄력을 받고 그러면 이제 LG엔솔도 바닥을 찍고 현대차도 조금 바닥을 형성하고 오늘은 그렇게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기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요네들이 갈 때 이제 조금 성은을 입은 섹터 쪽에서는 차익 매물을 좀 걷어내고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전력 쪽을 좀 탄력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많이 확 밀린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한쪽은 받치는 힘이고 그러니까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로 들어오는 거는 받치는 힘이고 근데 한쪽으로 확 쏠렸던 자금들 우리가 말할 때 이쪽으로 쏠렸던 자금들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겠죠. 오늘 아침에 미국에서 뭐 뉴스케일 파워나 그런 종목이 폭등을 하든 말든 최근에 지나치게 쏠렸던 섹터들은 이제 매수가 안 들어오겠죠. 네, 그렇게 한번 보면은 좀 될 것 같고 우리가 투자 전략을 세우는 관점에서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한미 반도체 내용도 잠깐 있는데 반도체 종목들 조금씩 비중을 늘려 가셔도 여러분들이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예, 여기는 지금 실시간 나온 건데 플립집 본드 장비네요. 좀 다른 장비긴 한데 80억짜리. 예. 대만 회사 ASE 쪽으로 예, 납품한다는 내용이고
그러면 살살 이제 반도체 종목들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또 마침 또 내일이 이제 얘가 실적 발표하잖아요. 얘가. 예. 근데 제 생각에는 최근에 3개 분기 연속 떨어지긴 했어요. 실적 발표하고 떨어지긴 했는데 꼭 뭐 떨어지라고 뭐 그 예측할 수 없는 거고, 떨어진다고 해도 그게 뭐 추세를 이탈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쟤만 보면 안 돼요. 최근에 AGBO라고 있거든. ABGO라고 있거든. 브로드컴인데 다 이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 있거든. 세론 나오면 다시 추가 매수하면 되는 거죠. 왜 그렇게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세요? 빠지면은 매수하면 돼. 아니 뭐 해봐서 알잖아. 빠지면은 매수를 하면 돼. 네. 그러니까 미국 주식은 빠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요. 빠지는 걸 매수해야 되는 거지. 한국이랑 같이 하면 안 돼. 여러분 내가 아시잖아요. 미국 가가지고 미국 주식은 최소한 50% 이상 먹는 생각으로 미국 주식을 하셔야 돼요. 응? 미국 주식은. 한국 주식처럼 똑같이 하면 안 돼. 한국 하지 말고 미국은 처음 물린 한이 있더라도 내가 최소 50%는 보고 들어가요. 그래서 그게 어디 갔냐? 내가 어제 하나 올려놨는데 한국이랑 같이 하면 안 돼. 그럴 필요가 없다고. 그런 모국 주식 뭐하러 해? 한국에서 하지 마. 이거 리게티라는 건데 안 팔아요. 나 같은 저거 같은 경우는 몇 달이 걸려서 15달러가 오더라도 안 팔아. 왜 안 파냐면 이런 주식들은 작은 주식들이 4배 이런 거는 최소 5배에서 더블 먹어야 돼. 괜찮아. 1,000만 원 벌면 200만 원 세금 내야 돼. 22%. 그거 뭐 세금이야 뭐 많이 내면 좋지 뭐 어떻게 우리가 세금 수익이 못 나서 걱정이지 뭐 세금을 걱정하고 있어요. 세금을 낸다는 건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대출이 많은 것도 능력이고 빚이 많은 것도 능력이에요. 자본시장에서는 빚이 없는 거는 능력이 없는겨. 능력이 있어야 빚을 내릴 수 있는겨. 생각해봐. 내가 뭐 신용 등급도 안 좋고 직장도 그냥 그렇고 연봉도 작아. 은행 가면 1억 벌리기 힘들어요. 1억이 뭐야? 몇천만 원 벌기 마이너스 통장 해봤자 1, 2천밖에 안 주죠. 근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1억짜리도 빌려주잖아. 거꾸로 말하면 주식도 마찬가지. 약간 요렇게 셌는데 예,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미국은 탈세하는 방법이 있어요. 응? 뭐 또 유튜브에서 참 미국 주식은 나중에 벌면 이야기하세요. 내가 탈세 시켜드릴게. 알았죠? 내가 우리 국세청에 탈세한다 그러면 잡혀갈 건데 잡혀가진 않아. 미국 주식은 미국 애들이 모르거든. 그래서 얍삽하게 탈세하면 돼. 아니 그런 게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몰랐어요? 안 되겠네. 잠깐만 있어봐요. 여러분이 구독을 안 하시는구나. 잠깐만 계셔봐요. 때는 바야흐로 한 6개월 전에 6개월 전에 제가 미국 주식을 한번 찍어둔 게 있어요. 주식 살롱에서. 여기 5번 시리즈가 있는데 10개월 여기 요 5개 중에 하나가 탈세법이 있어요. 안 가르쳐드려요. 나중에 봐요. 여기에 하나, 둘, 어쨌든 벌고 나중에 이야기해요.
요 제가 그때 한 작년 이맘때 시리즈로 한 게 있거든요. 이게 아닌데. 아, 여기 있네요. 예. 요 영상이네. 여기 보면 그 나중에 예약해야 나중에 다시 해요. 지금 내가 보니까 중간에 있어요, 영상이. 이때 엔비디아 117달러밖에 안 했네요. 이 영상, 어찌 있어요. 예. 그건 나중에 많이 보시고, 예, 보시고 하시면 돼요. 우리가 뭐 돈을 못 벌어서 그렇지 세금이 무서워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그 월요일날 마다 TV에서 이제 방송을 하는데 잠깐 PR 좀 하면 어쨌든 6월달 투자 포인트를 전부 다 IT에 잡아놨어요. IT에. 그래서 제 생각에 유튜브는 우리 PD님이 주실 거고 지금 자기 어차피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잠깐 쉬었다 갈게요. 반도체하고 이런 거 로봇도 이런 거 한번 보시면 물론 이제 어떤 그 이벤트가 우리가 말할 때 이벤트가 그 수익을 다 가져가는 건 아닙니다. 가져가는 건 아닌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요렇게 왔어요. 예. 근데 이 애들이 강했던 건 다 내용이 있어서 왔습니다. 얘들이 빠진다고 안 빠지고 문제가 아니에요. 어쨌든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조선, 방산, 원자력. 앞으로도 아마 크게 이 주가 많이 이틀리진 않고 속도 조절은 나오겠죠. 근데 이제 6월에 넘어가면 물론 이제 모든 이벤트가 있다고 그런 건 아닌데 6월달이 실적 시즌이 아니에요. 6월이 실적 시즌이 아니고 6월은 어떤 날이냐면 거의 대부분이 이제 실적은 7월달이고 상반기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6월달에도 되게 많은 행사가 있어요. 이렇게 AI 데이터 엑스포도 있고 애플 WWDC도 있고 옛날만큼은 작년만큼은 안 갈 거예요. 그리고 보면 스마트텍 코리아라고 해가지고 이건 우리나라에서 하는데 AI 빅데이터 쇼도 있고 여기 보면 로보테크 쇼도 있고 리테일 로직 쇼도 있고 요거는 이제 물류 쪽이고 그다음 스마트테크 쇼도 있고 CSS 쇼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것도 한국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메타버스 쪽이고 메타워크도 있고. 예. 근데 제가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 그러니까 엔비디아 어제도 드렸죠. 엔비디아가 이런 쪽으로 DDR5, DDR7을 중국으로 납품을 하면 엔비디아는 안 밀려요. 하이닉스대로 가는 거고. 그리고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은 결정적으로 내일 아침에 시장에서 주목할 거는 HBM4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주가도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어저께도 그 네이버 말고 이오테크닉스 한번 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오테크닉스를. 그래서 이오테크닉스가 가만히 보시면 이 회사인데 이오테크닉스가 이게 이오테크닉스가 원래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은 출발이 이제 원래 삼성 출신들이 나온 거잖아요. 원래 똑같아요. 삼성은 출신하면 임원 달고 나오면 회사 차려요.
우리나라 섭씨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삼성에 임원을 달라 그럽니까? 삼성은 잘 아시겠지만 삼성이 임원을 달면 지금은 조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 2, 3년 동안 물량을 무조건 다 가져가요. 삼성 출신 분들 계시죠? 그러니까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다 그럴 거예요. 만약에 현대건설 다니다가 현대건설 임원 달고 나왔어요. 퇴임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나중에 뭐 건설 기자재 같은 거 회사 차려요. 그거 당연히 룰 따라 한 2, 3년 동안 무조건 현대건설로 납품 들어가요. 삼성도 똑같아요. 삼성 다니던 임원들이 나와서 레이저마크 회사 만들고, 레이저마크라는 게 메이드 인 삼성이잖아요. 그죠? 삼성 마크 로고 찍어주는 거잖아요. 그거 만들던 회사예요. 그거 만들던 회사가 모르겠어요. 옛날에 2000년도만 해도 그 매출이 되게 컸어요. 이거는 왜 그러면 컸냐 하면은 삼성전자 메모리가 나오게 되면 새까만 데다가 거기에다가 삼성, SAMSUNG, 삼성 이렇게 적어주니까 배터리를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보일라나? 요런 데다 이렇게 로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요거는 이제 리움이라는 건데. 예. 들어가는 건데. 그러다가 이제 어닐링 장비 이렇게 그 묶는 거 장비잖아요. 요거를 살살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근데 그러면서 요거 드릴러 장비가 커지는 거잖아요. 요거 HBM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24년도부터. 나중에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삼성전자가 유리기판 인터포즈를 하게 되면 이오테크닉스는 거기도 똑같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크게 바뀐 게 이오테크닉스가 M5가 원래 일본 회사 제조가 들어가다가 이번에 새로운 게 하나 들어가는데 그게 뭐냐면은 펜토초 장비라고 하는데, 펜토초라고 있는데 그 일본 애들이 하던 거래. 일본 애들이 하던 건데 그 새끼들이 이제 일본이 아니에요. 삼성이 시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부터 일부러 그래. 올해부터 삼성이 안 하고 이걸 집어넣은겨. 이게 이제 표면에다가 이렇게 뭐 한다고는 하는데, 기존 레이저 같은 경우는 요렇게 이제 스크래치가 싹 있어요. 있는데 요번에 이제 이오테크닉스가 들어가는 게 제가 펜토초 레이저 장비라고 해요. 요거는 맨들맨들해요. 구멍 뚫는 게. 제가 알기로는 요게 지금 이번에 M5 애플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이오테크 입장에 요거는 한 2주 전에 이제 제가 뭐 방송에서 하려고 준비했던 자료인데, 그러면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 관점에서 삼성전자도 올라오고 하면 한번 좀 자신있게 좀 관심있게 좀 봐야죠. 예. 꼭 그 개별주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그 많이 올라갔던,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말 좀 그렇지만은 현대건설 아직까지 들고 계신 분 계세요? 없잖아. 가만 생각해봐. 있어요 혹시? 4월 28일 현대건설 관심주 드릴 때 41,400원짜리 지금까지 갖고 계신 분 있어요? 없어. 다 팔아먹었어. 근데 이게 50% 오르는 동안 4월 28일 날 저도 마찬가지인데 가만 봐봐요. 물론 이호테크닉스 가지 말란 법도 없는겨. 4월 28일 날 여러분들한테 현대건설 이야기를 드릴 때 주가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안 갔어요. 4월 28일이면 요 날이잖아요. 그래서 며칠 있었어요. 이때 포인트가 뭐였냐면 현대건설이 SMR 쪽에 들어간다. 그래서 현대건설이 미국에 SMR 해가지고 웨스팅하우스하고 소형 모듈 원전 홀덱이라고 있는데 이쪽이랑 관련이 있다. 23년도 8월 28일 날 현대건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 원전 해체 SMR 회사인 홀텍과 현대건설이 협력을 했다. 그래서 29년도 상업 목표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시게 되면
저도 못 가져갔어요. 저도 요소매 팔았어요, 사실은. 흔들려니까. 근데 주가가 지금 이 뭐야 이게. 근데 그거는 이제 운빨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어떤 그 큰 회사들은 시세가 우리가 이 단기적으로 그 지난번 로보티저처럼 얻어 걸려가지고 단발에 가는 경우는 그냥 쌔복이고, 응? 아이 뭐 어차피 로보티저니까 물적 분할 별거 아니니까 얻어서 샀는데 갑자기 이렇게 막 올라가고 이제 뭐 70% 50% 뭐 이런 쌔복이고, 이런 거는 영원한 게 아니요. 얻어 걸린겨. 근데 그게 아니면은 지금 약간 요런 식으로 조금 이제 스토리가 있는 기업들을 한번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제 생각이에요. 딱 봐가지고 뭐 매매로 할 거는 매매로 하고, DI 같은 것처럼 매매로 할 거는 매매로 하고, DI는 이거는 DI처럼 이런 반도체 종목들은 매매로 할 건 매매로 하고 말아요. 뭐 보고 DI는 옆에다가 하이닉스 차트 딱 띄워놓고 그냥 하이닉스가 내가 볼 때 최소한 오늘 가고 내일도 올라갔다 그러면 DI 같은 거 매매하면 되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뭐 예 그런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야 이거 좀 길어졌는데 뭔 이야기 해야 돼. 잠깐 이제 2차전지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어제도 그런 이야기 드렸는데, 자, 가만 봐봐요. 네. 일단은 2차전지는 단기 바닥은 찍었다고 봐요. 네, 단기 바닥이에요. 지금 주가 기준으로. 그 근거는 이제 근거가 되겠죠. 근거. 이유는 첫 번째는 많이 빠진 게 아니라 약간의 재료 소멸이에요. 재료 소멸. 그러니까 재료가 이제 재료 악재 재료죠. 악재 재료가 약간 희석된 게 있어요. 희석된 거. 악재 재료가 뭐죠? 네, IRA 규정이죠. 그쵸? 악재 재료가. 네. 근데 희석이란 말이 이제 소멸된 건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원래 40% 45X는 없어요. 없는 건데 얘네들이 많이 빠진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그냥 시장 파워예요. 시장 파워. 이 시장 파워란 말은 그냥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뭐 굳이 이 정도, 이거는 이제 뭐 어찌 보면 단기 낙폭이 되는 거죠. 단기 낙폭. 제가 볼 때는 딱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 두 개만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2차전지는 기술적 반등의 폭이에요. 1차적으로는 무조건 10% 올라야 돼요. 무조건 10%까지는 가요. 그러니까 LG엔솔 27만원이면은 한 29만원 후반. 뭐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 21선이라 보면 되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8만원 잡고 한 88,000원 정도.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 다음에 SDI 같은 경우는 조금 LG엔솔 쪽이니까 뭐 유상증자 있지만은 요거는 한 보통 요거는 이제 한 18만원 정도까지. LG화학은 거의 그건 없어요. 얘는 분석 안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이 빠진 게 포스코 퓨처엠이에요. 재료 대비 많이 빠진 게 포스코 퓨처엠이에요. 재료 대비.
포스코 퓨처엠즈업 LMR 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10만원 기준으로 11만원 이상, 11만 5천원. 일단 고기까지만 그냥 열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마요. 응? 뭐 단타 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단타 칠 거면은 그냥 원래에서 여기서 처 물리려면 원래에서 물리세요. 그게 훨씬 편해요. 아니면 단타 칠 거면은 그냥 삼성 하이닉스에 물려. 어차피 여러분들 지금 삼성전기 살 때 아니잖아요. 아니긴 아니지만은 삼성전기, LG노텍 같은 애들은 바닥은 찍지만 오래 걸릴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릴라 그러면은 매크로 원래 물려. 원래 여기에 물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매매하시는 거는 일단은 여기서 오늘 10% 먹으려고 하지 마요. 그거는 본인 취향인데 그냥 내비둬. 오늘 아침에 그런 게 움직였어요. 코인테크라고 있을 거예요. 10몇 프로 움직인 종목 있을 거예요. 이런 거는 의미 없어요. 오늘 아침에 코인테크하고 탑모터리얼이라고 있을 거예요. 탑모터리얼이 아마 18% 움직여져. 이런 건 절대 물리면 안 돼. 이거는 왜 그런 거냐면 이거는 그것 때문에 움직인겨. 어저께 장 끝나고 나온 이야기. 내용 아시죠? 이거. LFP 만든다는 거. 28년도 정도에. 이것 때문에 움직인겨. STI하고 LG엔솔이 미국의 GM과 합작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니까 이건 사실 호재는 아니요. 저는 그리 생각해. 자꾸 ESS 이야기 하는데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ESS로 전기차를 봐버리면 얘네들은 그냥 이제 비싼 거예요. 80배의 밸류를 받을 수가 없어. 적자 기업이 시가총액 60조가 갈 수가 없다고. ESS로 붙여버리면. 근데 어쨌든 수익성의 그 다변화예요. 아시겠지만은 비싸니까 삼원계가 80% 이상. 에코프로에서 만드는 NCMA 니켈 함유량이 80%잖아요. 하이니켈. 근데 미드니켈로 넘어가게 되면은 미드니켈 같은 경우가 LG엔솔에서 만드는 게 니켈 함유량이 50%짜리가 내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LFP는 또 리튬 인산 처리예요. 이거는 당연히 원가가 낮으니까 이거 일부를 전환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약간 투트랙으로 가는 거죠. 비싼 거는 요네 볼트나 이코녹스 같은 저가 차량에는 요거 이제 싼 거 넣고 캐딜락 GM 라인 중에서 캐딜락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이런 것들은 리딕 그런 모델 같은 경우는 3원개 넣고 볼트나 이코녹스 같이 조그만한 차들은 중저가 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LFP 이하가 나오니까 잠깐 움직였던 요런 탑모터리나 이런 것들은 그냥 그대로 홀리면 되고. 예. 그쵸? 안 좋은 거야. 안 좋건 이야기 하는 거죠. 근데 어저께 약간 이런 데이터가 있었어요. 어떤 데이터냐면은 2차전지도 또 좋은 것도 있어요. 3번은 뭐냐면 회복하는 유럽이에요. 이거는 이제 펀더멘탈적인 관점인데 어떤 거냐면은 이거는 별거 없죠. 이건 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정치권에 SOS 쳤다는 이야기거든요. 한국에다가 IRA 도입하고 2차전지 별도 조성하면 사실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지원도 받으니까. 이거 말고 요거 유럽에서 작년도 유럽의 글로벌에서 유럽이 전기차가 마지막이었는데 테슬라는 4월 달에도 유럽에서 박살이 나슈. 근데 실제적으로 짚고 보게 되면은 유럽 4월 달에 전체 자동차는 90만 대. 그 다음에 BEV 순수 전기차가 34% 증가했습니다. 14만 대. 그 다음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그러니까 PEV죠. PEV가 8만 대.
그 다음에 HPEV 플러그 하이브리드. 요게 플러그인 PHEV. 요게 HEV 하이브리드. 요게 32만 대. 밑에 페트롤이 휘발유차 26만 대, 디젤차 이렇게. 절대 수치에서는 당연히 여전히 휘발유와 디젤차의 개수가 대략적으로 34만 대 정도로 많기는 해요. 그쵸? 거의 하이브리드 차 정도 되긴 되는데 실제적으로 YY로 놓고 보게 되면 하이브리드 차라든지 P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또는 순수 전기차 BEV의 비중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BMW가 많이 팔았나 보죠. 뭐. 예, 벤츠 전기차 많이 안 팔릴 거고. 아우디 거의 BMW겠죠. 추정해볼 수 있는 거는. 요거는 예, 요거죠. 그러면은 잘 아시겠지만은 SDI 요걸 먹어야 되는데 어쨌든 간 SDI가 유상증자에서 집중적으로 투자할 때는 어디죠? 유럽이고 미국에는 LG엔솔한테 털렸잖아요. 일정 부분 털렸단 말이죠. 그래서 원래 스텔란티스 리비안 쪽에 LG엔솔 거 일부 들어가잖아요. 그 SUV 쪽으로. 그쵸? 예,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러면 SDI 같은 경우는 원래 BMW 라인이니까 BMW 라인이니까 BMW 라인 쪽으로 강화해야 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유럽 싸움이거든요. IRA도 있으니까. 그래서 CATL이 상장을 한겨. 그래서 CATL이 상장을 해. 미국하고 중국하고 저러고 있으니까 요새 유럽 애들이 잠깐 중국이랑 협친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연초에 유럽이 빡 돌아가지고 중국산 이렇게 배터리 규제하려고 그랬잖아요. 그쵸? 규제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하도 트럼프가 저러니까 지금 전략적으로 저가의 동침이에요. 그 노스볼트 파산하는 거 아니요? 그래서 이제 CATL이 홍콩에 상장을 하면서 그 7조 5 전부 다 그냥 저기도 유럽에도 박아버린다 그러잖아요. 근데 유럽 애들이 바보입니까? 중국에 다 퍼주게? 그거는 어쩔 수 없이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벤처도 그러고 BMW도 그러고 되게 힘들었어요. 벤처도 그러고 BMW. 그래가지고 유럽의 많은 자동차 메이커들이 다 넘어가가지고 중국 자본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아시겠지만 볼보 있죠, 볼보가 시리즈가 S40, 60 뭐 시리즈 있죠. 제가 알기로 몇 개 규종은 중국에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전기차 중에서 폴스타라고 있죠. 전기차 폴스타 있죠. 폴스타. 에이 참. 폴스타라고 있잖아. 그건 메이커 아니야. 폴스타 있잖아. 폴스타 이거. 아니 뭐라 그러는 건 아닌데 이거 아니에요. 볼보로 알고 있죠? 볼보로 알고 있을게요. 껍데기만 볼보요. 이거 중국 돈이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얘들이 이 정도 약간 이제 아시아시아를 공략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볼보인데 같은 볼보인데 볼보 계열이지 그거 아니요. 중국 차요. 이거 사실 알고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하면 폴스타를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뭐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중국 자본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전략적 협력이 되는 거고 그런 관점에 놓고 봤을 때 아까도 봤지만은 그래도 중국 유럽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커지는 건 되게 좋은 거예요. 여기서 4월 달에 유일하게 테슬라는 40%가 박살이 나슈. 근데 테슬라가 박살이 나는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앨런 머스크가 뭐 요런 것도 있긴 있겠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그런 건 아니에요. 모델 Y에 대한 매력도가 많이 못 느껴서 그래요. 모델 Y 제가 생각할 땐 그래. BMW가 전기차를 너무 잘 만들어. 물론 좀 비싸긴 비싸지만은
응? BMW가 전기차를 너무 잘 만들어, 이렇게 보면. 물론 이제 테슬라랑 비교할 만한 건 없는데, 기존의 테슬라랑 비교할 만한 게, 테슬라급이 뭐가 있을까? 여기 IX 한 3 정도 될라나? 잠깐만요. 세단은 테슬라는 게임이 안 돼. 모델 3 갖고는. 다 비싼 거만 있네. 요건 비싸, 이거는. 되게 비싸. M60? 비싼 게 이거는. 좀 싼 거 없나? 차종이 잘 안 나오네요. 어쨌든 그래.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테슬라가 좀 안 나가는 것도 있어요. 물론 비싸죠, 테슬라 이 BMW 전기차가. 근데 iX 중급은 그 한 6천에서 7천 정도면 살 수 있어요. IX? IX는 그거 I 시리즈. 예. IX는 SUV 아니에요? 그쵸? X 말고. 예. 어쨌든 그런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제 생각으로 이야기가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예, 약간 요런 것들도 있습니다. 유럽 쪽에서 데이터가 잘 나오는 거. 예. 요런 게 이제 복합적이니까, 일단은 뭐 큰 볼 건 없고, 어저께 포스코 퓨처엠은 또 LMR을 강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재료는 다 있긴 있는데, 일단 낙폭 측면에서, 그래도 기술적 반도이니까 대부분의 종목을 21선까지는 한번 보시라. 그 정도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무리해서 아직까지는 종목마다 좀 다르긴 한데, 예, 그 정도. 그 정도. 그래서 조금 그냥 좀 편하게 놔둬요. 편하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이거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뭐 에코프로 언제 올라요? 그러지 말아요. 주가가 이렇게 빠진 종목들은 최소한 한 일주일 정도 지나놓고 봐도 늦지 않아요. 여기서 덤비는 것도 뭐 나쁜 건 아닌데, 지금 큰 관점에서 시장의 주류는 역시나 바뀐 건 없습니다. 미국이 이제 신고가를 뚫고 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만오체가 오르게 돼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 투자가 입장에서는 뭐 여기서 적극적인 삼성을 매수 타점을 잡는다든지 하이닉스를 끌고 간다든지 그런 쪽을 보는 게 훨씬 낫다는 게 저희 생각이에요. 지금 뭐 대주전자 사가지고 수익도 나긴 나겠죠. 사면 뭐 나긴 납니다. 근데 조금 한 템포만 기다려요. 기다려. 어차피 자력으로 한 20% 올라와도 상관없어요. 나한테 바뀌는 건 없습니다. 물론 이제 만약에 사신다면 신규로 사시는 거라면 상관이 없는데, 신규로 사는 거는 뭐 입질 매수 물량으로 상관이 없어요. 입질 들어가시는 거는. 근데 이제 투자론적인 관점에서는 일단 기술적 반등 정도만 보고, 그리고 거꾸로 내가 원래 포지션 물량,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20만원대 물려있다. 요거를 어떻게 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하지 마시고. 예. 대충 정리가 되죠? 그러니까 2차전지는 바닥은 찍고 있는 게 분명하다. 다만 신규 매수 관점은 부담 없고 조금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뭐 예를 들어서 매매용으로는 이게 완전 바닥이니까 다시 이 힘을 가지고 내가 뭐 20만원, 30만원까지 보겠다, 또는 30만원짜리 평균 단가, 20만원짜리 평균 단가를 살려내기 위한 어떤 전략, 거기까지는 뭐 이번 주는 그냥 홀리시고 한 다음 주 정도에 다시 이야기하는 쪽으로 보시는 게 낫습니다. 안 그러면 주가 스트레스 받아요. 오늘도 보시면은 제가 생각할 때 만약에 오늘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드디어 테슬라가 이제 올랐단 말이야. 일주일을 탁탁탁탁탁탁 기다가 팍 튀었대. 그러면은 전혀 다른 섹터지만은 어떤 사람들이 아침에 퓨런티어를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이런 3.7% 오르다가 지금 보합에 온 거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심리적으로 내가 잘못하고 있나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 보기보다 퓨런티어를 만약에 갖고 계신 분은 되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아니, 아까
하 선생 말이 뭐 보니까 뭐 미국에서 자율주행 어떤 중국 주식은 미국에서 지금 그 덧보자 폰이 현대차 폰인 줄 알았네. 어떤 폰이라는 회사는 막 하루에 뭐 일주일 만에 막 50%가 오르고 그래. 근데 한국 이렇게 했는데 안 가는 겨. 근데 그거는 거꾸로 보면 한국의 자율주행 기업이 지금 핵심이 아니라서 그래요. 현대차 모비스가 뭐 자율주행을 뭐 똑바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테슬라하고 중국 기업들인데 바이두, 뭐 구글 웨이모 그런 애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럼 난 필연태는 주식을 갖고 있어요. 그럼 그 내비둬. 내가 그냥 미국 자율주행 기업을 샀어야 되는데 그냥 한국 주식을 샀을 뿐인 게요. 똑같은 거죠. 저도 마찬가지죠. 엔비디아가 오를 것 같아. 그래서 엔비디아가 오르면 하이닉스가 오를 것 같고, 그래서 하이닉스는 계속 흔들리는 장에서도 팔지 말라고 하는겨. 여러 가 있어요. 근데 하이닉스 오르니까 하이닉스 밸류 체인에는 만약에 테크윙을 갔다고 있다고 쳐. 원래 안 가. 아침에 한 4% 움직이다가. 그럼 또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되냐 하면, 아유, 아까 7%에 팔걸. 아씨, 이런, 아씨, 개겠다고. 근데 거꾸로 놓고 보면 테크윙의 자리가 지금 폭등할 자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자리 자체가 지금 시세가 죽었다 오르는 자리거든요. 어떤 게 좋은 자리인데? 올라가는 게 좋은 자리야. TFE 같은 애들은. 그러니까 TFE 같은 애들은 시세 반응이 되게 좋은 거예요. 이미 시세가 내가 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똑같은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시세가 가고 있는 종목이 있고 안 가는 종목이 있어요. 오늘 같은 날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좀 보시면서 조금만 여유있게 가시죠. 여러분도 급하고 저도 급하고 판 주식은 날라가고 가끔 이 양반이 이게 이 추천주 보여주는데 기분 나빠. 왜냐하면은 BHI 팔아먹었거든. 근데 지금 100% 올랐다고 맨날 저거 적혀 있거든요. 기분 나빠. 되게 기분 나빠. 응? 되게 기분 나빠. 왜 팔았을까? 130%짜리 올랐거든. 되게 기분 나빠. 이게 말이 1월달이 아니라 정확히는 4월 초 종목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주가 그리 가버렸잖아요. 우리가 지금 아시겠지만은 돈은 돈대로 벌고 안 벌고 떠나가지고 빈정상황이 딱 좋은 장이거든요. 빈정상하면 안 돼요. 주식은 아시겠지만은 하루에도 수많은 희노애락을 가져옵니다. 나의 선택에 대해서. 이게 주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저께를 한번 되돌려 보시죠. 하루 전날. 어저께 우리가 이 시간에 뭔 이야기를 하냐면 ABL 바이오를 어제 이 시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 정도 가격대. 어제 요 정도 10시 반씩에. 야, 요런 건 말이죠. 74,300원이니까 최소한 VI가 걸립니다. 그럼 VI가 이제 걸리고 나면 전고점을 뚫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봐시죠. 근데 요런 거는 차라리 오후장에 보는 게 낫습니다. 오전에 VI 걸리고 나면 2시간 올랐으니까 보통 밀리니까. 그렇죠. 얼쏘 그랬단 말이에요. 에라이 씨. 그 주식 2시에 84,000원 가슈. 에이씨, 그냥 살걸. 이렇게 되는 거. 그리고 10,000원 올랐슈. 그러니까 주가라는 게 그런 거예요. 네. 이거는 뭐 이제 복습이 아니라. 그러고 나면 오늘 같은 날은 덤비면 안 돼요. 덤비면 안 돼요. 알테오젠 같이 봐봐. 약간 뭐 오늘 좀 방송이 좀 산만한데 알테오젠은 딱 제가 생각한 대로 갔어요. 어저께 올라가길래 또 신한 리포터길래 안 믿어 이 자식아. 내가 알테오젠은 내가 2달을 처물려 가지고 알아. 내가 딴 건 몰라도 알테오젠 2달 처물렸다가 39만에 판 사람이야. 내가 니들은 내가 깨고 있어. 내가 그놈의 알테오젠 해가 딸기 먹은 사람이야. 39만에 팔고. 그래서 어저께도 올라가길래
뭐 가든가 말든가 나는 33만 원 밑으로 내려온 볼게요. 근데 가버리면 에이 가 많은데 오늘 내려오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럼 그렇지. 딱 가 선생이 그랬거든. 역별이야 역별. 21선이 마이너스 기울기래. 이런 것들은 5월선을 찍고 가다가 망치가 나오고 확 빠진대. 그러면은 다시 요렇게 시간이 걸린대. 그때 봐야 되는 게. 그러면 이제 되게 기분이 좋은 거죠. 속으로. 사지도 않았어요. 속으로. 그럼 그렇지. 아이고 병신들 아이고 이거 죄송합니다. 바보들 물려가지고 또 울고 있구나. 아이 또 그럴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사던 사람 살걸 좋았다가 에라이 주식이란 게 그런 게 좀 있어요. 오늘 방송이야 뭐 개그맨이야. 오늘 ING에서도 좀 좋은 이야기가 나왔네요. 자, 오늘 조금 매크로 이야기만 좀 많이 하겠습니다. 주식을 뭘 사, 그래, 알아서 해. 몰라. 오늘 이거는, 5월 27일자, 셔틀 스탁 소스에서 나온 건데요. 요것도 대선에 대한 기대감이네요. South Korean sentimental jump amid optimize about next generation. 그러니까 다음 정부에 대한 어떤 한국 사람들은 amid 이 단어가 옛날에 이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공포, 흥분, 공포에 둘러싸여 있다. 한국 사람들이 차기 정부에 대한 어떤 공포, 흥분에 대한 어떤, 합리화에,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가 되면 좀 센티멘트가 점프하는 거에 달려있다? 뭐 그런 뜻인가요? 어떤 significant increase in South Korean consumer sentiment index suggests the economy is recovering this quarter.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한국 소비의 어떤 센티멘탈이 아주 시그니피컨트하게 인크리스하게 증가할 것 같아. 이번 분기에 2분기겠군요. 그래서 domestic activity is likely to improve. 그러니까 뭐 국내 어떤 활동이 소비 활동 자체가 약간 유사하게 개선될 것 같고 뭐 익스포트 슬라이드 약간 수출이 약간 누워 있는 거에 대비해서 한국은행이 to resume cutting interest rate this week to support growth. 그래서 한국은행이 이런 경제 부양을 하기 위해서 이번 주에 내일이죠. 이번 주에 이자율을 내릴 것 같다. 그런 내용이네요. 내일 금토일 금리 내릴게요. 금리 내리면 단순하게 바이오주가 움직이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건 한국 주식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조금 전에 보고서는 보니까 내일 이제 금토일 금리를 내리면 뭐 한국의 부양 그건 뭐 약간 사실 그래서 이제 먼저 좀 반영이 됐어요. 백화점이나 이런 종목들이 뭐 백화점 이런 게 반영이 되고 했는데 저는 사실 우리나라가 금리를 내리면 오히려 IT가 갈 거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반도체가. 왜냐하면 금리를 내렸다는 거는 투자가로 하여금 주식에 대한 부양 의지를 좀 나타내거든요. 근데 금리를 2주일 하는 총재가 자신 있게 내릴 수 있는 근거는 뭐냐 하면 뭐 경기 부양도 있겠습니다. 그 부채를 보면 못 내리는데 환율이 중요한 환율은 놓고 보면 내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엔화가 강세를 잡아주고 있어가지고 오늘은 조금 돌아오는구나.
그래서 우리나라가 금리를 내릴 때는 부양책을 가지고 내리게 되는데 부양책을 가지고 내리게 되면 금리가 내리면 환율이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서 금리를 내서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은 일시적으로 빨리 1450원으로 가버리면은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는 게 주춤하겠지만은 되게 복잡한데 외국인들이 주식을 막 많이 산 건 아니거든. 지금 외국인들은 주식을 많이 사는 게 아니라 안 파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금리를 내리게 되면 네, 환율이 조금 또 튀긴 튀어요. 근데 앞으로는 뭐냐, 미국이 7월이나 9월 달에 금리를 내릴 걸 감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원화가 많이 튀진 않아요. 거꾸로 환율이 너무 지나치게 강세로 가게 되면 반도체나 이런 종목들이 주식이 빠져버립니다. 자동차하고 반도체나 수출주들이 전부 다 실적이 나빠지거든요. 뭐 이 복잡한 메커니즘 놓고 봤을 때는 6월 달에 봐야 될 섹터는 역시나 다시 자동차가 바닥을 다질 가능성도 되게 높다는 겁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6월 달은 조금 더 외국인들 매수가 조금 더 들어올 수 있는 비클이 커집니다. 금리를 내리는 것 자체를 환율이 올라버리는 환율 가지고 수출주에 대한 실적을 가져오는 거고, 수출주에 대한 실적을 가져오면 많은 기업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기아도 그렇고 모비스도 그렇고 그 환율에 대한 관세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만 환율이 지나치게 빨리 내려가가지고 나온 실적 감소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키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섞여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이 다시 삼양식품이나 또는 이런 아모레퍼시픽 같은 또 화장품 쪽으로도 몰릴 수가 있는 거고 복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통달하게 되면 우리가 내일 금리 내리는 것은 제가 이번에는 호재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오늘 선반영됐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의 차후의 문제. 단순하게 금리 내리면 바이오 건설 그거 아닙니다. 금리 내리면 바이오 건설 해가지고 그건 아니죠. 지금의 건설은 현대건설발 착시효과예요. GS건설 날라가고 하는 거는. 그래서 건설은 현대건설하고 DLENC 이 종목에 대한 착시효과 때문에 상대적으로 같이 가는 거고 대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기에는 국내보단 다 해외 쪽이에요. 그러니까 건설주가 사실은 손은 잘 안 나가요. 국내면은 실제적으로 이런 종목이 올라야 돼요. IS 동서나 이런 애들이. 뭐 대림 비엔코나 이런 애들이 올라야 돼요. 국내 건설 경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대림바스. 올랐네. 언제 올랐지? 이러면 안 되는데. 삑사리 방송 건설 기자재 오르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돼. 오르지 마. 오르는 거 아니야. 아, 이런 씨. 언제 올랐지? KCC 걸렸어. 하우시스도 오른겨? 안 돼. 그러면 안 되는데? 아, 다행이다, 씨. 한샘은. 아, 다행이네. 아, 다른 걸로 올랐을겨? 아, 분명히 다른 걸로 올랐을게. KCC 걸렸어. 너 안 올랐겠지? 아, 그렇지. 봐. 건설 경기 오른 거 아닌가? 다른 걸로 오른겨. KCC 글라스나 하우시스나 한샘은 다 우리 부동산 건설 경기잖아요. 다른 걸로 오른겨. IS 동수는 아마 주식으로 올랐을게요. 그 다음 대림바스가 그거 우리 화장실에 가면 있는 거 아니에요? 많죠? 화장실에 가면 매일 남자가 흘려야 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뭐 그런 것들 많죠? 세수하고 대림바스. 네. 그거죠? 이거 화장실 용기 만든 애들이죠? 세면대하고. 맞을걸? 그래, 욕실 맞잖아. 네. 도금, 이거. 근데 이거. 네. 대림바스. 인테리어.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건설은 내수로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땐 그래요. 로봇은 지난주에 그쵸,
그 대림바스나 뭐 하우징 뭐 한샘 뭐 이런 애들은 전부 다 부동산 경기랑 관련이 있고 그쪽은 아닙니다. 부동산은 지금 안 좋아요. 안 좋은 거고. 그리고 로봇 쪽은 지난주에 저점은 찍었습니다. 근데 로봇주는 그냥 매매만 하세요. 예, 매매만 하시고. 나오는 원래 삼성 때 문가 하는 거고. 어제 시장에서 오늘 종목 안 되겠다. 너무 제가 노가리를 많이 털어가지고. 밸류업 종목 이런 거는 많이 그냥 흘려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리 봅니다. 어저께 이제 우리나라가 밸류업 지수 재조정이 있어서, 물론 요 재조정 때문에 조금 움직인 종목도 있긴 있어요. 뭐 아침에 아마 PSK 홀딩스나, 아침에 효성중공업이나, 아침에 하나 시스템이나, 아침에 아마 그 HD 현대나, 아침에 HD 현대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잖아요. 딱 보면 알아. 아침 다 올랐어. 요런 걸로 좀 움직인 종목들도 있고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연속성으로 볼 건 아니에요. 아침에 아마 HD 현대가 편입됐다고 해서, 지금도 올랐구나.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따라가지 마요, 이거는. 이게 지수에 편입되는 애들은, 하나 시스템은 언제 내일, 금요일날 편입되거든요. 하나 시스템, 이번에 MSCI 쪽으로. 근데 사전에 이미 다 들어와요. 무슨 말이지? 항상 발표 전에 많이 오르는 거예요. 하나 시스템은 이번 5월 30일자. 금요일날 MSCI 리밸런싱에 들어갑니다. 이번에 들어간 종목이고. 근데 미리 이제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냥 개별로 보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아침에 저거하고, 우리나라가 6월 12일이 동시 만기입니다. 6월 12일 날. 다다음 주가 만기인데, 어저께 KLX는 코스피 200 6월 정기 변경 편출입 종목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뭐 영풍 이게 쭉 있고, 그 다음에 코스닥도 발표를 했어요. 근데 한 가지 다 눌러보시면 이것들은 그렇게 효과가 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표 당일날 조금 움직이는 종목들도 없잖아. 있기는 있는데, 그거는 그냥 회사의 그냥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아주 쉬운 건데, 빠졌다는 이야기는 주가가 박살이 났다는 소리예요. 올랐다는 이야기는 주가가 견조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어디 지수 편입할 땐 전부 다 시가총액 사이즈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고, 저 명단은 이미 여기저기 많이 나와 있으니까, 제 텔레그램에도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깐 홍보까지는 아닌데, 이미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셔서 그러겠지만은, 텔레그램은 요거를 찍으시면 돼요. 근데 지금 스마트폰으로 보면 못 찍죠. 하나니까. 근데 그렇게 보시고, 뭐 지금 방송 중이니까 그렇고, 만약에 나중에 보실 분은 PD님이 아마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되는데, 제가 아직은 할 줄 몰라. 어제 배운 거라서. 여기 게시물에다가 어제 하나 올려놨거든요. 지금 스마트폰을 보는 중이라서 못 찍습니다. 이거 어떻게 찍어? 카메라로 이게 딱 찍으면은, 뭐 이미 들어와 계신 걸로 아는데, 연결이 됩니다. 아이고, 오늘 그래도 장이 좋아서 좀 평소시 다르게 방송을 막 한 것 같은데, 기분이 좋습니다. 아무쪼록. 왜냐하면은, 하이닉스는, 그래도 어쨌든 삼성도 좀 아킬레스가 막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나왔고, 하이닉스 올려주고, 또 어제도 LG엔솔 같은 게 27만 5천원 정도만 갔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요렇게 하면서 이제 자리를 잡는 과정, 바로 가지 못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자리를 잡는 과정에 있고, 또 최근에 좀 많이 쏠렸던 종목 쪽에서 조금 속도 조절이 나오니까, 이게 이제
다들 너무 올랐잖아. 이 카이도 그렇고. 또 나중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기회도 찾을 수 있으니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 보는데 그리 보시고 최근에 또 반등하던 요런 뭐 한미반도체나 리노공이나 이런 종목들도 조금씩 다시 자리를 잡아가니까 뭐 투자하는 포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종목은 관심주를 못 드렸는데 뭐 하나의 관심주도 중요하지만은 또 프로도 중요하니까 요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